자, 우리 인적자원 관리, 인사행정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자, 우리 인적자원 관리 또는 인사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사과정 동그라미, 인사기능 동그라미. 인사행정의 3대 변수라고 합니다. 체능사. 자, 외우시죠. 행정학 선생님들은 체능사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체능사. 채용, 능력 개발, 사기 관리입니다. 그죠? 경영학 쪽에서는 확보 관리, 개발 관리, 유지 관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학계유라고 해도 이해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 행정학 하니까 체능사로 기억해 주죠. 다시 채용 단계, 능력 개발 단계, 사기 관리 단계. 자, 밑에 잠깐 보시면 기반, 인프라, 제반 요소인데 이 기반이나 인프라, 제반 요소는 우리 인사 각 기능 또는 과정마다 모두 다 영향을 주는 공통요소입니다. 공통요소. 됐죠? 그래서 분종접기원입니다. 분종접기원. 공직분류가 있죠. 이론적인 공직분류 방법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여러분들 아실 거고,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도 공직분류의 한 방법으로 우리 사용되기도 하죠. 자, 공직분류 방법이 나오면 공직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죠? 일단 빨리 외우시죠. 직종, 직군, 직급. 다시 직종, 직군, 직급입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거든요. 직종, 직군, 직급. 우리나라 직종은 이제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 있죠. 그죠?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하고 특정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은 별정직하고 정무직이 있죠. 정무직. 직군 넘어가시고, 밑에 이제 간단하게 답을 적어놨는데, 직종을 논의하실 분들은 우리 시간 선택 체크. 그렇죠? 시간 선택. 영어로는 파트타임입니다. 파트타임. 여러분들 파트타임무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시간 선택 근로입니다. 다시 무슨 근로? 시간 선택 근로가 되겠습니다. 시간 선택 근로. 직군은 우리 직렬, 재경 직렬, 데이터 직류, 생명, 기후, 에너지, 직렬 또는 직류, 직렬이나 직류를 신설하자라고 답을 미리 외우시죠. 직급 체계는 9계급제인데 직무 등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빨리 외우시고요. 접근법은 인사 철학이죠. 우리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직공, 역관, 실적, 대표 관료제 A 해주시고, 전역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전, 역량의 영, 다양성의 다. 그렇죠? 다 A 해주시는데 전략 인적 자원 관리는 기출 문제에 나왔으니까 역량 HRM과 다양성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역량 HRM과 다양성 관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꼭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반은 우리 인사기관, 인사혁신처 A 해주시고, 답은 체인지 에이전트입니다. 변화 선도자, 체인지 에이전트. 그래서 미국의 OPM 체크해 주시고, 인사혁신처는 OPM이 돼야 되고,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죠? 대문자로 MSPB 쓰시고, 대문자로 MSPB, 실적보호위원회죠. 정확하게는 실적주의 보호위원회인데 실적 MSPB. 그래서 이제 MSPB 됐죠. 실적주의 보호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소청심사위원회가 우리 MSPB와 같은 방식으로 받게 되죠. MSPB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것처럼 대통령 밖에 있다는 거죠. 그죠? 대통령 밖에서 우리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인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인사원칙은 인사효율과 인사민주죠. 그죠? 인사민주는 옆에다가 QWL 쓰시고, 조직인간주의, 배려. 조직인간주의는 공무원들을 배려하고 공무원들한테 관심을 가지며 공무원들의 성장, 발전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인사관리입니다. 다시 인사에서 바람직한 인사행정은 조직인간주의, QWL, 배려, 관심, 성장, 발전을 지원해주는 인사행정이 좋은 인사행정이죠. 그죠? 자, 인사효율은 우리 행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갑시다. 준비됐죠? 분종접기원. 다시 뭐라고요? 분종접기원입니다. 우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그리고 직종, 직군, 직렬 전체 묶어서 A 해주시고 A.
그 다음에 전역다에서 역량 다양성 A 해주시고 인사혁신처 A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외로 시험 문제 나올 게 많고요. 인사혁신처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모든 인사기역에서 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됩니까? 인사기관이 변화 선도자가 되어서 인사행정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인사혁신처가 아주 중요한 또 주제가 되겠죠. 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채용 가시죠. 채용. 자, 계모선입니다. 좋은 채용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특히 이제 선발은 다시 NCS A 해주시고 공책력 써주시고 공책력 옆에다 써주면 되겠죠. 그죠? 공정, 책임,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개혁의 과제이기 때문에 역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량 채용한 NCS죠. NCS 역량 채용할 National Competence Standard NCS 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인사 조직에서 17년 인사 조직에서 시험 나왔던 공개 경쟁 채용과 경력 경쟁 채용을 어떻게 섞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 자격 요건의 모집의 자격 요건에 관한 거죠. 그죠? 개방형 폐쇄형은 외부로 개방하느냐의 문제라면 경채와 공채는 무슨 문제죠? 자격 요건의 문제죠. 그죠? 공채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공채죠. 5급 공채는 결격 사유만 없으면 되지만 변호사를 뽑는 것은 변호사라는 자격 요건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능력 개발에서는 직교 평경, 직무관리, 분평설이죠.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 분업의 원리에 따른 직무 설계를 재설계하자 그랬고 조직론에서 했죠. 개인 차원에서는 enrichment가 정답이고 조직 차원에서는 준자율적인 작업 집단이 정답인데 조직론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 교육훈련은 역량교육훈련 A 해주시고 역량과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A입니다. 그죠? 역량과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A가 되겠습니다. 액션러닝은 요즘에 중요도가 확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한 번쯤 놓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놓고 있습니다. 그죠? SD는 Self Direct, 자기 주도인데 가장 좋은 거는 이거죠. 그죠? 자기 주도인데 시험에 놓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죠? 자, 인사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성과 계약 평가는 4급 쓰시고 그 위 이상일 때 그 화살표 위로 해주시고 그죠? 근무 성적 평가는 5급 하고 화살표 아래로 해주시면 되겠고 또 역량 평가가 나왔네요. 그죠? 역량 평가 A 해주시고 역량 평가 A. 자, 그 다음에 경력 관리입니다. 그죠? 경력 관리, 인사 이동이고 인력 활용인데 원래는 이제 승진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요즘에는 승진이 안 나오고 맨 끝에 있는 인사교리 옆에다가 경력 관리라고 쓰시고 맨 앞에 있네. 그죠? 경력 관리, 직교 평경해서 경력 관리 꼭 써주시고 요거는 지금 입법고시에서 2번이나 나왔는데 행정고시에서는 07년인가요? 06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들어봤잖아요. 뭐 전문경력관이라든지 뭐 투트랙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변화들이 경력관리와 관련돼 있으니까 경력관리 A 해주시고 승진은 C 정도 해주시고 C. 승진 밑에다가 경력정체라고 써서 경력정체 또는 승진정체라고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승진적체, 승진정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죠? 경력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이기 때문에 승진이 꼭 시험에 논다기보다는 경력관리를 얘기하려면 우리나라의 경력관리의 가장 문제가 승진정체라는 걸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관리나 사기관리는 노상방기 뿡뿡뿡 노사관계 보상관리 방출은 답안지 쓰지 마시고 그냥 방귀 낀다는 좀 두 문자 암기를 위해서 쓰는 표현이고 여러분들은 행정법 했죠? 퇴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퇴직. 노사관계는 여기 노사 협의 시스템 이른바 상생적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상생적 노사관계. 그래서 노사협의 시스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요즘에는 조금 그 노사관계 문제는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상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보상관리. 이거 저기 아마 성과급이 하나의 주제로 녹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방출관리에서는 거기 퇴직 프로그램 체크해 주시고, B 해주시고, B. 붐 은퇴 쓰세요. 붐 은퇴. 베이비 붐 세대들이 본격 은퇴하면서 뭐가 중요해지고 있다? 바로 퇴직 프로그램 또는 퇴직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 관리에서는 공직윤리, 충성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정치적 중립성 A 해주시고, 정책 중립과 정치적 중립성의 차이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계모선 직교 평경 노상방기 뿡뿡뿡. 다시 갑시다. 계모선 살짝 끊고 직교 평경 끊고 노상방기. 좋은 인사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능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공무원 사기 관리 방안을 쓰라 그러면 노상방기를 써야 되고, 그죠?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왜 이렇게 문제냐 이렇게 하면 직교 평경을 써야 되겠고, 그죠? 왜 유능한 인재를 왜 채용 못하냐 하면 계획, 모집, 선발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엮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가장 약한 한기 체능사 분종접기원 맞죠? 이 두 개가 잘 돼야지 인사행정이 잘 되죠. 체능사 분종접기원. 자, 길게 하면 계모선 직교 평경 노상방기 분종접기원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시죠. 그리고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 왜 역량이냐, 왜 다양성이냐, 왜 경력 관리냐, 왜 근로 유연하냐 했을 때 인사 환경 변화는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다시 어떤 개혁의 근거, 필요성이 되는 것은 인사 환경 변화인데, 대외적 환경 변화는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없죠. 그죠? 뭐 저출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대내적 환경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근로세대의 공무원의 다양성 별표. 이거는 인사행정에 뭐가 나오든 무조건 시험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베이비부머의 본격 은퇴 MZ세대. 원래 학문적 용어는 차세대인데 요즘에 너무 MZ세대라는 표현이 익숙해서 MZ세대의 본격 진입. 다시 전체 공무원 116만 명 중에서 이미 국가직 여성 공무원이 50% 이상입니다. 별표해 주시고 50%에 육박하는 여성 공무원. 꼭 이제 요번에 통계에 넣어놨죠. 그죠? 20대 이하가 12%, 30대가 30%니까 이제 30대까지 약 40% 정도가 공무원의 구성이니까, 그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윗세대과 아랫세대 사이에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5년 재직 공무원 퇴직자가 2017년에는 5,00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0,000명이에요. 2배 이상 증가했죠. 그죠? 뭐가 문제일까? 직교 평경 노상방기의 문제겠죠. 그죠? 직교 평경 노상방기의 문제겠죠. 그죠? 다시 여성 차붐. 다시 뭐라고요? 여성 차붐. 다시 여성 차붐. 몇 프로에 육박하는 여성 공무원? 50%에 육박하는 여성 공무원 맞죠? 차세대. 무슨 세대? MZ세대의 본격 진입,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라는 공무원의 다양성 또는 대내적 인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새로운 계모선, 직교 평경, 노상 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여성 차붐 꼭 외워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죠.